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찾아오시나요? 허리를 펴는 순간, 무릎을 굽힐 때, 발을 바닥에 딛는 그 짧은 찰나에도 고통이 스며드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수십 년을 함께한 그 파스, 혹시 지금까지도 잘못 붙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난 통증의 자리에 붙였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지만 수천 명의 삶을 바꿔낸 통증 완화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단 한 줄, 단 한 장면이 여러분의 통증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 무릎, 발바닥,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그리고 부적절한 통증 관리 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시중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스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통증 완화 수단이지만 이 역시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느껴지는 정확한 부위, 즉 뼈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흔한 실수이며 파스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 통증은 표면적인 위치와 그 근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짜 통증의 원인은 뼈보다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 그리고 혈관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가 통증 완화의 핵심이며 단순히 아픈 부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붙여야만 한다. 또한 파스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보조 수단일 뿐 치료약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파스 사용법과 더불어 올바른 자세 유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생활 전반의 건강한 습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접근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파스를 사용하더라도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파스를 사용해왔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라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온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파스 사용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고 통증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가 통증 완화의 핵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 즉 통증의 표면에 파스를 붙이지만 실제 통증의 근원은 피부 아래 깊숙이 자리한 근육, 인대, 신경, 그리고 혈관 등 보이지 않는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 중앙, 즉 딱딱한 뼈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마치 시멘트 벽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효과가 거의 없다. 반면에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양옆의 기립근이나 엉치 주변의 관절 부위처럼 근육과 혈류가 활발한 부위에 붙이면 파스의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파스가 단순히 냉각 또는 온열 효과를 주는 것 이상의 작용, 즉 혈관 확장, 염증 완화, 신경 안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피부가 얇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는커녕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으로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중심으로 그 아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통증의 반사 부위 또는 원인이 되는 근육이라고 부르며 단순히 통증의 표면이 아닌 그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통증 치료의 시작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데나 파스를 붙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를 낭비하는 것이며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포기하거나 병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단 며칠만 해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극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증 치료에 있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방식이다.
파스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만드는 진짜 원인이 숨어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점. 이것이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한 핵심 원칙이다. 허리 통증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 통증을 안고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허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허리 중앙, 즉 척추가 있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게 되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척추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 파스의 유효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과는 거리가 있다.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척추 양옆에 위치한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의 곽인장이나 염좌에서 비롯되며 이 부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살집 있는 부분이다. 이곳은 척추 중앙에서 좌우로 약 3cm에서 4cm 떨어진 지점으로 파스를 세로로 길게 붙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허리 전체에 퍼져 있던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아침마다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쉬던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에서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인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주요 부위는 허리 아래쪽, 엉덩이와 허리가 만나는 요천 관절이다. 이 관절 부위는 골반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잘못된 자세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곳이다. 이 경우에는 엉덩이 윗부분, 움푹 파인 양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위치는 혈류가 집중되며 근육층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파스 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이 두 부위에 파스를 동시에 붙이기 시작한 후 열흘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통증 없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허리 통증에 파스를 붙일 때는 척추 중심이 아닌 양옆의 근육과 요천 관절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통증 완화의 핵심이며 단지 한두 번의 시도로 그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꾸준히 반복해야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며 잘못된 파스 부착은 오히려 통증을 고착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치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릎 통증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자주 호소되는 문제 중 하나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날카롭고 찌릿한 고통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 앞쪽, 즉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사용법이다. 무릎뼈는 매우 단단한 골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스의 유효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무릎 통증은 대부분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염증,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관절 내 마찰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따라서 파스는 이러한 원인 부위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첫 번째 핵심 위치는 무릎 안쪽 오목한 부위, 즉 내측 관절선이다. 이 부위는 무릎을 살짝 굽혔을 때 자연스럽게 접히는 주름이 생기며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파스의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는 무릎 뒤쪽, 즉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이다. 이곳은 무릎을 접었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함몰 부위이며 림프절과 혈관이 집중된 순환 중심지로서 만성 통증의 주요 원인인 관절 부종과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영호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으며 늘 무릎 앞쪽에만 파스를 붙이다가 별다른 호전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내측 관절선과 오금 부위에 파스를 번갈아가며 붙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2km 이상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파스 위치 변경만으로도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무릎 통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느끼는 표면이 아닌 통증을 만들어내는 내부 구조에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릎뼈 위가 아닌 무릎 안쪽과 뒤쪽에 부드러운 근육층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통증 완화의 정석이며 이와 같은 원리를 실천한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발바닥 통증은 특히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전기처럼 찌릿한 느낌으로 시작되며 이는 많은 고령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통증은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에서 기인하며 발바닥을 지탱하는 두꺼운 섬유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많은 이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발바닥 중앙, 즉 가장 단단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 부위는 피부층이 두껍고 피하 지방이 적으며 뼈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파스의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 첫 번째로 추천되는 부위는 발가락 아래쪽의 볼록한 부위로 이곳은 말랑말랑하고 살집이 풍부하며 혈관과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구조이다. 파스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염증 완화와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발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 안쪽에 근육이 있는 부분이다. 이곳은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통증의 근원이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영숙 할머니는 2년 넘게 아침마다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매일 팔 중앙에 파스를 붙였음에도 아무런 호전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두 부위에 파스를 번갈아 붙이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으며 아침마다 겪던 극심한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고백하였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발 스트레칭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 발을 디디기 전 손으로 발가락을 위쪽으로 잡아당긴 상태를 10초간 유지하고 이를 3번 반복해주면 족저근막이 점차 이완되어 첫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파스와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실제로 이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병행한 후 2주 만에 통증이 90% 이상 사라졌다고 한다. 따라서 발바닥 통증을 단순히 아픈 지점에 파스를 붙여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말랑한 부위와 스트레칭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어깨 통증은 고령자들에게 수면 장애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흔한 문제로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프면 가장 먼저 어깨 위쪽, 즉 가장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지만 이는 통증 완화를 위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어깨 위쪽에는 견봉이라는 단단한 뼈가 위치해 있어 파스 성분이 피부 아래로 흡수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은 회전근개라 불리는 어깨 근육군의 염증이나 손상에서 비롯되며 이 근육들은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고 팔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파스를 붙여야 할 위치 역시 이 회전근개가 분포하는 근육 중심 부위여야 한다. 첫 번째로 추천되는 부위는 어깨 앞쪽, 즉 팔을 앞으로 들어올릴 때 움직이는 삼각근 전방 부위다. 이곳은 근육량이 풍부하고 혈류가 활발하여 파스 성분이 깊이 흡수되어 어깨 앞쪽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위치는 어깨 뒤쪽 날개뼈 위, 즉 극상근이 위치한 부위이다. 이 근육은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 때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며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밤에 옆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장미옥 할머니는 6개월간 지속된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밤마다 자다가 깨어났으며 파스를 어깨 위쪽에만 붙여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위 두 부위에 파스를 바르게 부착한 지 사흘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으며 손주를 안아주는 일상적인 활동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파스를 붙이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밤에 심화되므로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한두 시간 전에 파스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파스의 약효가 밤새 작용하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훨씬 부드럽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어깨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스를 붙이는 위치와 시간 모두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두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될 때 진정한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파스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파스의 종류 선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에서 제공되는 파스를 무심코 구매하거나 단순히 시원한 느낌 혹은 따뜻한 느낌에 따라 선택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통증의 원인과 성격을 무시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파스는 크게 쿨파스와 온파스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와 효과는 확연히 다르다. 쿨파스는 냉감 효과를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통증, 예를 들어 삐끗하거나 충격을 받은 부위처럼 급성 통증에 적합하다. 이러한 급성 통증은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발생하는 붓기나 열감이 동반되는 증상이며 쿨파스를 통해 염증 반응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온파스는 온열 효과를 제공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 이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수일 이상 지속된 만성 통증이나 뻐근함, 근육 경직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통증은 만성적인 성격을 띠므로 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냉감 효과가 있는 쿨파스를 사용하셨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의사의 권유로 온파스로 전환한 후 눈에 띄게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제품 선택이 아닌 통증의 상태와 경과 시간에 따라 파스 종류를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파스를 구입할 때는 포장지에 소염 진통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성분이 포함되어야만 염증 완화와 통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는 통증의 상태에 맞는 성분 구성과 용도를 중심으로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파스를 선택할 때는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 급성인지 오랜 시간 누적된 만성인지부터 구분하고 이에 맞게 쿨파스와 온파스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며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이끌어낸 실질적이고 검증된 통증 관리의 핵심이다. 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류와 위치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스를 붙이는 시간, 빈도, 그리고 피부에 대한 관리 역시 그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먼저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가 적당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은 홍반, 가려움증, 심한 경우 물집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스를 떼어낸 후 피부에 붉은 자국이 남거나 가려운 느낌이 든다면 다음 사용 시에는 부착 시간을 줄이거나 부착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같은 부위에 연속적으로 파스를 붙이는 것은 피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저자극성 파스를 선택해야 하며 순면 원단이나 자연 유래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안양에 거주하는 최순자 할머니는 파스를 붙일 때마다 가려움으로 인해 고생하셨으나 저자극 파스로 변경한 이후에는 피부 자극 없이도 효과적인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파스를 붙인 상태로 샤워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땀과 수분이 파스의 접착력과 성분 안정성을 떨어뜨려 효능이 감소하거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샤워 전에는 반드시 파스를 제거하고 운동 후 땀을 닦은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새로 붙이는 것이 안전하다. 파스의 보관 상태 또한 중요하며 사용 후 밀봉이 잘 되지 않으면 유효 성분이 증발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장을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결국 파스는 단순한 부착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야만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의학적 도구이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습관이 장기적인 통증 관리와 피부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일상 속에서 통증 없는 삶을 영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를 단순히 붙이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파스를 붙인 후 해당 부위를 적절하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통증 완화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 비결이다.
파스의 유효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야만 작용을 시작하는데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깊은 조직까지 도달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때 손을 이용한 가벼운 마사지는 피부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파스 성분이 근육층까지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허리에 파스를 붙인 경우에는 손바닥을 이용해 척추 양옆의 근육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무릎에 파스를 붙였다면 손가락으로 무릎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해주면 파스의 열감이 더 깊숙이 침투된다. 발바닥에 파스를 부착한 경우에는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앞쪽이나 안쪽 근육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막이 이완되며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다. 어깨에 파스를 붙였을 때는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날개뼈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식의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마사지 방법은 단순히 감각적 편안함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육의 미세 순환을 개선시켜 염증 완화와 통증 감소에 기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종호 할아버지는 이 마사지를 병행하기 전에는 파스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으나 마사지법을 배운 후에는 통증 완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파스와 마사지를 병행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마사지 시간은 길게 할 필요 없이 하루 2번, 각 부위당 5분 정도의 짧고 부드러운 자극이면 충분하다.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장시간 마사지를 할 경우 오히려 자극이 되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압력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사지를 할 때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찜질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흡수와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순한 부착을 넘어서 적극적인 활용, 즉 올바른 마사지 기법을 함께 적용해야 하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통증 회복의 속도를 눈에 띄게 바꾸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파스는 통증 완화에 분명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유용한 보조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통증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진정한 통증 관리는 단순히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되는 일상 속의 건강한 습관과 꾸준한 자기관리에 달려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통증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 부족한 운동, 그리고 신체 전반의 순환 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3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을 때에는 등받이에 등을 가볍게 기대되도록 하며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지 않도록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절과 근육이 강화되어 통증이 줄어든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적다. 셋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데 물은 관절의 윤활작용을 도와 마찰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관절 건강 유지에 필수이며 체내 독소 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3가지 건강 습관은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통증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신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파스는 단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도구일 뿐 통증의 재발을 막거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통증 없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통증은 나이 탓도 운명도 아니다. 적절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